이 계정은 무과금으로 키운 계정입니다. 그 어떠한 현금도 투자되지 않았으며 인지도를 이용한 꼼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투자를 받을 때는 항상 그날의 시세에 맞게 합당한 돈을 지불했으며 주작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성장 과정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챌린지를 포함하면 총 3가지의 영상을 제작하는 건데요. 첫 번째 영상은 200억 챌린지로 내용은 1일 퀘스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 영상은 첫 번째 영상을 증명함과 동시에 1일 퀘스트 기반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이 아닌 실전으로 증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마지막 세 번째 영상에선 한 캐릭터만 플레이하여 1일 퀘스트로 60일 동안 150억 이상을 버는 것을 보여드릴 건데요. 혹시라도 고인물이니까 가능하다, 밑바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저의 본 계정과 무과금 계정의 육성 방법은 꾸준한 1일 퀘스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게임의 이해도와는 상관없이 정말 꾸준히만 플레이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상 정보 쪽에선 비판적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건 좋은 자세지만 성공 사례가 존재한다면 과연 저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는지, 나와는 무엇이 다른지를 비교하여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도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이제 마지막 챌린지를 향해 달려보죠.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니 뭔가 감회롭네요. 인벤토리에 작년 에서도 유튜브 콘테스트 보상으로 받은 3만원이 남아있는 거 보면 뭔가 애착이 가는 것 같네요. 어릴 적 소중하게 간직해온 500원짜리 동전 같은 느낌이랄까? 이건 챌린지가 끝나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챌린지를 시작하기 앞서 인벤토리에 있는 아이템들은 모두 북캐릭터한테 옮겨주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다른 챌린지와 동일하게 완전 영원에서 시작해야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자,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료와 이디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1일 퀘스트의 혁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곤 했지만 솔직히 말은 이렇게 해도 지금 당장은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디와 재료가 있다면 전문 직업의 연금술사층으로 도박을 시도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인벤토리 상태는 그 흔한 엘릭서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제 목표는 북캐릭터와 부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한 캐릭터만 플레이하여 2달 동안 150억 이상을 버는 거죠. 네, 농담이 아니고 진심으로요. 지금 공명도는 300 중반에 노킬 징후인 강철 기계 습격도 없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의 이야기고 지금은 일단 1차니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잘못하면 장비 수리비도 없어서 내구도가 깨지는 순간 던전 입장조차 못하기 때문에 괜히 들락날락하는 행동은 하지 말고 현재 저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것을 나눠봤습니다. 먼저 헤니레이 시공은 기간이 오래 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포스도 없으니 제외시키고, 아티팩트는 저번 챌린지에서 완작을 시켜놨기 때문에 정령어서 파편이 필요하진 않지만 추후에 주문식으로 판매하는 가능성을 배제시키기엔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또 경험치를 파밍하기엔 너무나 괜찮은 던전들이기에 숙제에 넣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 없는지를 자신에게 설명하며 스스로를 설득시켰습니다. 그렇게 결론에 도달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끔가다 자신의 현스펙엔 어떤 일캐를 해야 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정말 별거 없습니다. 현재 나에겐 어떤 것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선 어떤 던전을 플레이해야 하며 또 게임 시장의 흐름은 어떠하고 게임의 방향성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던전을 플레이해도 돈이 모이질 않는다면 현재 나는 어디에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 지출은 정말 필요한지를 생각하여 답을 내리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적정 던전을 알아보는 건 전투력의 수치를 따지기보단 그냥 랜덤 매치 한 판을 돌려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고 빠릅니다. 다시 돌아와 이제 숙제도 정해졌으니 움직여야겠죠. 저는 주간 보상이 초기화되는 목요일을 포함하여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레이드를 모두 끝내는 타입인데요. 귀찮다고 밀어놨다간 나중에 파티가 줄어들어 고생길이 열린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유료 컨텐츠인 거대보스는 열려있으면 들어가고 아닌 말고식으로 정했습니다. 제 경험상 시간대에 맞춰 빡세게 플레이한다면 멘탈 관리가 너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따주는 걸로 정해봤죠.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누구보다 게으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성실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들은 국면도 0에서 500을 달성하는 기간을 길게 잡아 1년이 걸렸다면 저는 427에서 527까지 4년이 걸렸습니다. 또 순리 같은 종결 징후는 8개월 이상이 걸렸으며 컬렉션 캐릭터는 평균 5일에 한 캐릭터씩 진행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RPG 게임은 장거리 마라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반에 무리하게 달린다면 그 끝엔 쓰러지게 되어 있죠. 하지만 천천히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달린다면 훨씬 오래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주간 퀘스트를 모두 끝냈으니 남은 6일은 편할 겁니다. 현재까지 모인 ED는 1억 3천입니다. 2일차입니다. 오늘은 접속하자마자 1킬을 진행하기 앞서 장비의 방향성에 대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최고의 장비는 엑사 스케일이고 제가 끼고 있는 장비는 테네브로스입니다. 저의 경험상 신규 방어구가 출시되면 이전 방어구엔 큰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효율이 좋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는 테네브로스는 딱 저스펙 파티로 서펜티움 1일 퀘스트를 다닐 수 있을 정도로만 투자해줄 것이고 테네주는 모아두되 사용 여부는 나중 가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방향성을 정한 저는 다시 돌아와 1일 퀘스트를 진행했습니다. 1킬은 대략 40분 정도 걸렸고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남아 뭘 할지 고민하던 중 지금 11강 홍백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날 제가 북캐릭터는 안 키운다고 말씀드렸지만 공짜로 주는 11강 무기는 너무나 달콤하다 판단하여 일단 무기까지만 받아주는 걸로 했습니다. 물론 약속을 어기면 안되니 북캐릭터를
육성하며 설득한 이디는 옮겨주지 않기로 했죠. 1시간에 걸쳐 만렙을 달성하였고 무기와 컬렉션을 오픈하니 투력이 250만이 되었네요. 언젠간 란레이드 스토리 모드에 사용될 수 있으니 구석에 두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벤트는 끝났으니 지금부터는 한 캐릭터를 1쾌와 주간 퀘스트만 무한정 반복해주겠습니다. 6일차입니다. 이날은 목요일로 레이드의 보상 테이블이 초기화되는 날인데요. 저한테 있어 가장 바쁜 날이며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날이기도 하죠. 우선 란레이드 공팟에 들어가 레이드 숙제부터 시작하였고 비밀 던전, 로스레이드 순서로 숙제를 끝냈습니다. 1시간 반 정도를 투자하여 모든 주간 보상 숙제를 끝냈으니 이제 나머지 6일은 편할 겁니다. 현재까지 모인 순 1위는 총 3억 3,600만원입니다. 17일차 저녁입니다. 아니 6일차에서 17차로 점프하는 건 너무 많이 스킵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11일 동안 1캐와 주간캐만 진행하였기에 정말 대본 작성할 게 없습니다. 물론 작성하라고 하면 억지로라도 분량을 늘려볼 수 있겠지만 그건 제가 원하는 영상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고 아무튼 다시 돌아와 이번에 알수도가 17주년 이벤트로 레아 바타 및 각종 성장 관련 이벤트템을 뿌린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보상의 질은 안 좋은 편에 속하며 이런 보상을 17주년이라고 뿌리는 것은 논란되기 정말 좋은 환경인데요. 만약 계정을 새로 만든 시점이고 무과금 챌린지를 이제 막 시작한 저에게 주어졌더라면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었겠지만 현 시점 충분히 성장한 저에겐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애시당초 옵션 자체가 유행이 한참 지난 건데 챌린지를 하는 유튜버 아니면 필요한 사람이 있나? 아무튼 이런 걸 디테일하게 따져봤자 머리만 아프니 그냥 그런갑다 하고 1캐를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모인 총 1위는 5억 8천만원입니다. 19일차인 이벤트 보상 중 하나인 정화제 57개를 받았으며 22일차인 던전 플레이 중 체인지 비전서 1을 획득했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면 나쁘지 않고 이제 슬슬 인벤토리를 정리해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밀리 퀘스트를 꾸준히 진행해준 덕분에 재료가 넘치기 시작했죠. 재련 관련 아이템들은 부케이트한테 이동시키고 그동안 획득한 아이템들은 게시판에 올려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비전서가 생각보다 빠르게 팔려 기분이 좋네요. 저 비전서를 받아주면 지금까지 보인 이디는 총 12억 4천만원입니다. 23일차는 오랜만에 방송을 켰습니다. 이벤트 컬렉션이 진행하면서 간만에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니 너무 즐겁네요. 그리고 저의 새로운 버추얼 캐릭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입니다. 절대 양보 못해요. 이왕 시작한 버추얼 누구보다 이뻐야 하고 누구보다 퀄리티 높아야 하며 누구보다 당당해야 합니다. 항상 도전을 할 땐 어버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할 것, 그것이 저의 신조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컬렉션 이벤트를 진행하며 마스터 클래스까지 달성 후 방송을 종료했습니다. 육성하며 획득한 인디는 300만원밖에 안되지만 이 돈 또한 본캐에 옮기지 않고 은행에 넣어두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오늘은 1월 19일 드디어 챌린지를 시작하고 30일이 경과했습니다. 던전 플레이로만 번 순수 1위는 총 14억 8천만원까지 모였으며 값비싼 재료 아이템들은 인벤토리에 쌓이기 시작했죠. 저 아이템들까지 판매한다면 돈이 꽤나 벌릴 것 같지만 저는 원기옥을 좋아하기에 조금만 더 모아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슬슬 숨통이 트이네요. 35일차입니다. 저는 이날부터 그동안 열심히 모아둔 재료템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력석, 펫 원정대, 일기 보상 등 꾸준히 플레이한 만큼 저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기 시작했죠. 판매하고자 하는 아이템들의 수요 또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했기에 거래는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것도 없는 재료의 상태에서 한 달 만에 1일 퀘스트 보상만으로만 총 32억을 버는 쾌거를 이루었죠. 처음 무과금 챌린지를 시작했을 땐 100억까지 모이는 것이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디 모으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디에 중점을 둔다고 하는데 스펙이 낮은 시점에선 1일 퀘스트의 효율이 안 좋을 뿐더러 돈보단 안 보이는 넷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느릿느릿 육성한 것도 한몫하지만요. 아무튼 처음엔 5개월 만에 100억을 벌었던 시절과 비교하면 지금은 정말 많이 성장한 것이 느껴지네요. 자, 이제 계속 돌아보죠. 그렇게 저는 하루 이틀 매일매일 정해진 루틴대로 1일 퀘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플레이 타임은 평균 40분대였고 캐릭터는 한 캐릭터만 플레이하였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44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44일차가 되니 또 인벤토리가 부족해지기 시작했네요. 테네는 분해하고 회로는 감정하고를 반복했습니다. 근데 새삼 느끼는 거지만 일반 던전에서 드랍하는 회로가 그렇게 돈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장비칸도 비었겠다. 다시 힘내서 돌아보죠. 현재까지 모인 이디는 재료템을 제외하고 총 35억 8천만원입니다. 48일차입니다. 이날은 에소드에서 액세서리 칸을 확장하는 대규모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에 무과금 챌린지를 진행했을 당시 혹시 몰라 블러디 나이츠를 구매해놨었는데요. 이번에 운 좋게 레어 바타 이벤트까지 겹쳐 나름 쏠쏠하게 스펙업을 했습니다. 이제 전투력은 1184만이며 이 정도면 슬슬 중위권 스펙에서 벗어나 상위권 스펙으로 발을 내딛는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악세칸을 확장하기 전에는 가성비 세팅이 대충 눈에 보였는데요. 확장을 한 뒤로는 솔직히 가성비 세팅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애시당초 레어 액세서리 9개를 구한 시점에서 가성비라는 게 존재하는지도 의문이 들 뿐더러 약속한 수급 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확장을 한다면 머리가 아프네요. 생각하기를 포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악세 확장 덕에 스펙이 많이 올라 비밀 던전도 베스트 클레 타임을 기록했네요. 현재 재료템을 처분하지 않고 순수 1위는 총 41억 8천만원입니다. 58일차입니다. 챌린지 끝나기 이틀 전이며 현재까지 모인 순수 1위는 43억 2,500만원까지 모였네요. 값비싼 재료들은 인벤토리에 차곡차곡 모아두은 상태이며 이제 슬슬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마지막 60일차를 대비하여 오늘은 일찍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은 이틀을 포함하여 하루도 빠짐없이 순수 1위 퀘스트 위주의 육성을 하였고 마지막 60일차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접속하자마자 그동안 모아놨던 재료템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판매 후 순 ED는 총 54억 7천만원 정도가 모였는데요. 이 금액은 목표인 150억보다 훨씬 미치지 못한 금액이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 돈이면 충분합니다. 60일 동안 꾸준히 ED 퀘스트를 진행해준 덕분에 이젠 재료템은 넘치도록 있습니다. 지금부턴 이 재료를 사용하여 엑사스케일 21젠을 제작 후 주문식으로 판매할 겁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엘소드에서 무과금으로 성장할 수는 있지만 솔직히 효율이 좋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돈 100만원을 바르고 시작하는 것 또한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추후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고, 그럼 무과금도 과금도 효율이 좋지 않다면 도대체 어떤 것이 효율이 좋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정말 많이 쳐줘야 3달에 10만원이라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시즌 패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솔직히 구매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ED와 시간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 갑절로 성장할 수 있으며 효율 또한 최고의 효율을 뽑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이 계정이 과금을 하는 계정이었다면 저는 지금까지 모아둔 53억과 LCK를 사용하여 재련을 할 것이고 남은 ED에 현금을 더해 11강 21째는 장비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꾸준히 플레이하면서 획득한 ED와 적당한 현금을 투자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효율을 자랑하는 스펙업 방법이죠. 다시 돌아와 저는 21째를 제작 후 판매를 하였고 120억을 추가로 획득했습니다. 이제 목표였던 금액인 150억을 훨씬 넘었으며 이 돈이면 힐러의 필수 칭호인 강철 기계 습격은 물론이며 여러가지 전투력을 올려주는 장비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공명도만 조금 더 올려준다면 서펜티움 레이드와 현 엔드 던전인 두마프리아 레이드까지 갈 수 있겠지만 저희 무과금 여정은 여기서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솔직하게 말씀드려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1년 동안 하루 2시간씩 자며 회사, 유튜브, RPG 계정 2개를 병행하는 것은 아무리 저라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엘소드를 플레이하는 데 있어 필요한 기본 지식은 여기 총 3가지의 무과금 챌린지 영상과 1년 동안 진행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여러분들께 충분할 만큼 증명하고 강의드렸다 생각합니다. 저는 당분간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저 진짜 1년 동안 정말 쉬지도 않고 노력하며 달려왔습니다. 작년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약속한 것을 단 한 번도 어긴 적도 없고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수고했다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진짜 제발 정말로요. 나중에 마음에 안 드시면 그때 가셔서 취소하셔도 되니까 1년간의 보상으로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진짜 제가 이렇게 싹싹싹싹 빌겠습니다. 제발요. 제발.